자, 과학탐구 실험 온라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저랑 탐구 활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과학탐구 실험이 어떤 과목인지, 그다음 탐구 활동이라는 게 뭔지, 과학이라는 게 뭔지 잠깐 배웠죠. 자, 그리고 탐구 방법으로서 귀납적 탐구를 배웠습니다. 자, 귀납적 탐구라고 하는 것은 관찰을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을 때 그 데이터를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 다음에 그걸 일반화시키는 게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매점을 계속 보니까 매점에 있는 친구들이 하루 종일 1교시 이후에 가장 많이 오는구나. 잠시만요. 매점을 1교시 이후에 가장 많이 오는구나 라는 데이터를 계속 수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학교의 매점은 1교시 이후에 애들이 가장 많이 오는구나 라고 결론을 도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번에 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해서 과학자가 설명하려고 하는 설명체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아직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았죠. 자, 그럼 설명을 하려면은 다른 탐구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탐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연역적 탐구라고 합니다. 연역적 탐구. 연역적 탐구가 뭐냐면은 관찰 현상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대조 실험을 통해 가설의 옳고 그름을 검증하는 탐구 방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관찰 현상이 뭡니까? 1교시 이후에 애들이 가장 많이 매점에 온다. 자, 그럼 문제를 인식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엔 호기심을 갖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 현상의 이유가 무엇일까? 호기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나름의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본인 생각에 나름의 설명을 해봅니다. 그 설명은 어떻게 하는 거냐? 아침밥을 안 먹은 친구가 많을수록 1교시 이후에 매점에 많이 오는 확률이 클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발견한 문제를 어떻게 설명했냐? 아침밥을 안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가설을 만들었으면은 정말 아침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매점을 가장 많이 오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실험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뭐라고 하냐? 탐구라고 합니다. 탐구. 그래서 연역적 탐구라는 건 뭐다?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탐구하는 그 과정을 연역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좀 더 쉽게 말하면은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설을 설정했죠. 그럼 가설을 설정했으면은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탐구 방법을 설계합니다. 이 탐구라 하는 것은 조사가 될 수도 있고 실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탐구를 통해서 결과를 해석하고 해석해서 가설이 맞다면은 가설이 맞다라는 결론이 도달하고 가설이 틀리면은 다시 가설로 가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설이 맞아서 결론에 도달해도 좀 더 구체적인 가설로 가가지고 또 다른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밥을 안 먹은 친구가 매점에 가장 많이 왔다라는 게 결론이 맞다면 그럼 아침밥을 몇 시 전에 안 먹었을 때 아니면 몇 시 후에 안 먹었을 때 더 매점에 자주 올 것이다 라고 좀 더 구체적인 가설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탐구를 설계해서 결론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되다 보면은 그 자연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설명체계가 좀 더 견고해지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이 친구가 아까 귀납을 통해서 가게에 오는 학생들은 1교시 이후에 가장 많이 많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1교시 이후에 가장 많은 이유는 아침밥을 안 먹었기 때문이다 라는 뭘 만들었어? 그렇지, 가설을 만든 겁니다. 그럼 이 가설을 탐구를 통해서 해결을 해보는 그 과정을 이 친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연역적 탐구라고 합니다. 자, 뉴턴이라는 사람이 물체가 떨어지는 걸 보고 인간 최초로 왜 떨어지는지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해합니다. 이런 것들을 문제인식. 자, 그러면 이게 그 물체의 질량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설 설정. 그리고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게 탐구. 실제로 뉴턴은 이렇게 사과나무 떨어지는 걸로 고민했다기보다는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행성의 운동을 고민하다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배우도록 하시고. 자, 연역적 탐구의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자, 에이크만이라는 의사가 백미만 먹이다가 갑자기 사료에다가 현미도 끼워 먹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각기병에 걸린 닭들이 치유되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문제인식. 그게 왜 그럴까? 왜 각기병이 치유가 됐을까? 문제인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이크만이 현미가 내가 줘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지 현미를 먹이니까 각기병이 치료됐을 것이다 라는 잠정적인 결론, 즉 가설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다? 가설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크만은 이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뭘 해야 됩니까? 탐구를 설계해야 되죠. 그래서 탐구를 설계했습니다. 따라서 결론에 자료를 해석해 보니까 현미를 먹은 친구가 정말 각기병이 잘 치유가 되더라,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배울 거냐면은 가설을 만들었다면 탐구를 어떻게 설계해야 맞는 것인가, 그거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뭡니까? 모이를 백미에서 현미로 바꾸자 각기병이 해결됐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설. 닭은 현미를 먹이면 각기병이 치유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탐구를 설계해야 되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탐구를 설계해 봅시다.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에이크만은 이렇게 했답니다. 자, 우리 두 개를 둔 다음에 여기다가 둘 다 뭘 넣어야 될까요? 그렇죠. 닭을 넣어야죠. 닭. 자, 그리고 여기는 뭘 넣어야 됩니까? 현미를 먹여야지. 그 다음 여기는 뭐 넣어야 돼? 백미를 먹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닭에게 다르게 적용한 것은 뭐가 되는 거야? 먹이 종류가 되겠지. 먹이 종류를 바꾼 겁니다. 먹이 종류만. 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우리는 케이지가 커. 그리고 이 우리는 케이지가 작아. 또는 이 우리는 나이 많은 닭이 있고 이 우리는 어린 닭만 있어. 또는 이 우리는 수탉이 있고 이 우리는 암탉만 있어. 자, 그러면 어느 한쪽이 현미를 먹였기 때문에 각기병이 안 걸렸다는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그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뭐 해야 돼? 통일돼야겠지. 자, 그 통일돼야 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닭의 종류가 똑같아야 돼. 하나는 오골개고 하나는 토종닭이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닭의 수 같아야겠지. 그 다음 닭의 우리의 크기. 그 다음 닭의 수. 그 다음 온도. 수는 했네. 온도 또는 습도, 뭐 그런 닭의 연령, 이런 것들 다 똑같이 맞춘 다음에 얘만 바꿔줘야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결론이 뭐냐면은 각기병이 발생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보고 싶은 거잖아. 자, 그러면 이 실험은 크게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에 영향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실험에 영향을 받은 것.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한다는 건 뭘 한다? 이 변인을 통제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변인들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은 그건 알아야 돼요. 이건 알아야 돼. 자, 앞에 있는 거에 의해서 결과가 되는 변인,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종속 변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 이렇게 종속 변인에 영향을 주는 이 일련의 변인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독립 변인이라고 해요. 자, 그럼 독립변의 안에서 이 실험을 위해서 바꿔야 하는 거, 얘만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조작 변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조작 변인 외에 독립 변인 안에서 나머지는 다 통제,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통제 변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변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 조작해야 되는 거, 나머지는 통제해야 되는 거. 그래서 결론이 되는 변인, 종속 변인,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탐구를 할 때 정확하게 기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변인 통제, 이렇게 변이들을 조작하는 걸, 변이들을 이렇게 요리조리 이렇게 생각해내는 거를 다 변인 통제라고 하는데, 올바른 변인 통제는 무엇이냐면은 일단 통제 변인의 수가 어때야 될까요? 많아야 돼. 이 변인들을 많이 생각할수록 좀 더 좋은 실험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다른 요인들을 없애는 거니까. 구체화돼야겠죠. 좀 더 통제 변인을 구체화해서 그 실험이 좀 더 디테일하게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종속 변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수치화해야 됩니다. 자, 수치화가 뭐냐면은
수로 바꾸는 겁니다. 자, 각기병이 많이 발생했다 또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보다는 10마리 중에 7마리가 각기병이 발생했다, 10마리 중에 1마리가 각기병이 발생했다, 이렇게 수로 설명을 하면은 그게 좀 더 과학적인 탐구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과학적 탐구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속변이를 항상 수치화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닭이 딱 보니까 두 개 났죠? 에이크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는 현미를 주고 여기는 백미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조작변이. 그 다음 온도, 습도, 우리의 크기, 닭의 수, 모이의 양, 먹이를 주는 횟수 이런 거를 나머지를 다 통제했어. 그러면 얘는 통제 변이를 몇 개 넣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났네. 그런 것들이 통제 변이. 그 다음 이렇게 해서 각기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 요인, 각기병이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종속변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묶어서 독립변이에서 영향을 받는다. 자, 항상 기억하세요. 종속변이는 뭐 해야 된다? 수치화해야 된다. 그리고 통제변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이어야 된다. 구체적이고 많은 변인일수록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연습을 할 겁니다. 연습을.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준 과제를 수행하고서는 제출을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제출된 거를 가지고 보고서는 다음 오프라인 시간에 보여주면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야 할 파일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자, 다운받으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인식 상황만 줄 겁니다. 자, 문제인식 상황이 뭐냐면은 점심시간 오후 첫 수업 시간에 집중도가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점심시간 이후에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또는 점심시간 이후에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름의 가설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수업 집중도가 높아질 것이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 수업 집중도가 낮은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가설을 만들었으면 이제 뭐 해야 돼? 탐구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탐구 설계의 첫 번째는 뭐다? 변인을 통제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운 가설에 맞게 뭘 만들어야 돼? 조작변이 만들어야지. 가설하고 상관없는 조작변이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탐구 설계가 아니죠. 그래서 가설에 맞는 조작변이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써야 돼? 통제에 대한 통제 변인을 쭉쭉쭉 쓰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인 종속변이를 쓰세요. 그러면 종속변이를 어떻게 수치화할지도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작성이 됐으면은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들을 한번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실험에 의한 변이 통제를 했다는 것은 대충 머릿속에서 어떻게 실험할지 순서가 잡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순서를 밑에다가 실험 방법에다가 적어 주시는 겁니다. 자, 실험 방법을 적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숫자 넘버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고 네 번째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위에서 작성한 변인 통제에 맞는 실험 설명이겠죠. 그리고 이 실험 방법을 좀 구체화해서 그림으로 몰사해서 그려주세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워드로 하는 거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친구는 A4지에다 작성을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건 여기 첨부를 하건 여기다 붙이건 아니면은 패드 같은 걸로 먼저 그려서 여기다가 붙이건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그림을 그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걸 가지고서는 다음 주에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다 제출하냐? 온라인 EBS 온라인 거기 수업에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URL 반마다 URL을 적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 URL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5반 URL입니다. 5반. 그러면 자기 번호, 이름 쓰시고 여기다가 연역적 탐구 설계 그 파일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파일을 제출할 때는
여러분들이 받은 파일이 이거일 거 아니에요. 근데 파일이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 연역적 탐구 설계 연습 과제입니다. 파일 이름이 연역적 탐구 설계 연습 과제 한 다음에 가로 열고 학번 한 다음에 이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지우시고 본인의 학번 뭐 1633 그리고 이름 서민수 이렇게 해서 변경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그 파일 안에도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그 파일 안에 여기에다도 이름을 쓰시고 파일 명도 이렇게 바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파일을 보고 선생님이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다운받으셔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작성해서 제출해 보세요.